그 다음에 현악기군입니다. 바이올린 1이 현악기군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 현악기 자체가 전체 오케스트라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또 바이올린 1이 가장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체 오케스트라에서 연주 단원 중에서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을 악장이라고 하고, 그 악장은 바이올린 1에서 수석 연주자가 악장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같은 현악기 군 안에서도 바이올린 1이 사람의 수가 제일 많고요. 갈수록 적어지죠.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연주자 인원을 배정을 했을 때 전체가 울리게 되면 가장 균형 잡힌 소리가 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밑으로 갈수록 악기 음량 자체가 소리가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챕터는 음역과 음색을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현악기에서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는 얘도 지금 악보에 보는 것처럼 이 정도 음역에서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뭐 소리가 나긴 나는데 아주 날카로운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음량 자체가 작게 납니다. 저음역일수록 훨씬 더 두툼하고 더 큰 소리가 나게 되는 거고요. 이 현악기 군에 있는 악기는 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현악기 같은 경우에는 대중음악 만드는 사람들도 흔히 쓰는 악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 현악기 군 얘기를 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너무 높게 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음역이 높다 해가지고 이게 좋은 소리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실제 악기로 놓고 본다면 이 바이올린은 이 정도 되는 음역보다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소리가 밝고 날카롭게 납니다. 그리고 음량은 점점 더 작아지게 돼 있어요. 바이올린이 이 정도 되는 고음역에서 계속해서 머물게 된다면 듣는 사람은 귀가 다소 피로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바이올린은 보통 일반적인 음역에서 대충 한 이 정도 되는 음역에서 계속 나오다가 어떤 필요한 부분에서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그때 이 정도 되는 고음역에서 한 번씩 찔러주거나 하면 그럴 때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호소력이 짙은 그런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한 번 더 반복하자면 바이올린 같은 경우 이 정도 일반적인 음역에서 써주다가 정말 강조가 필요한 부분이거나 클라이막스 효과를 위해서 팍 한번 쳐주고 싶을 때 이 정도 음역으로 올라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음역을 아껴서 쓰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현악 편곡할 때 자주 쓰는 첼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첼로는 보통 이렇게 낮은 음자리표에 쓰는 거를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낮은 음자리에서 첼로가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 뭐 이 정도 음역이라면 충분히 베이스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죠. 또는 베이스 기타하고 같이 쓰게 된다면 베이스 기타의 팔도 위에서 중복을 해가지고 베이스 기타를 좀 더 보강을 할 수 있는 용도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첼로가 이 정도 음역에서 나온다면 베이스를 보강하는 역할로 쓸 수가 있지만 솔로로 치고 나오고 싶을 때는 이렇게 테너 음자리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스트링 편곡할 때 비올라 같은 경우에는 중음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알토 음자리표를 쓴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첼로 같은 경우 낮은 음자리표에서 그릴 수 있는 음보다 더 올라가게 돼서 덧줄이 3개, 4개씩 붙게 되면 더 이상 낮은 음자리표로 쓰지 않고 이런 테너 자리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테너 음자리표도 마찬가지로 가운 음자리표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이렇게 가운데 푹 들어간 부분이 가운다 음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악보를 읽어보자면 가운다에서 온음 위에 있는 레 음이 되는 거죠. 쉽게 읽으려면 이 악보를 그냥 높은 음자리에다 그렸다고 가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만약 높은 음자리표라면 얘는 미가 되는데 그 미보다 한음 아래로 낮춰서 읽으면 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한음 아래로 낮춰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악보를 그대로 높은 음자리표에다가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음이 되는 건데 높은 음자리로 봤을 때 요 음역에서 첼로 음이 나오게 되면 솔로 악기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첼로가 만약에 이쪽 음역에서, 그러니까 베이스다운 음역에서 솔로 멜로디가 나오게 된다면 일단은 음역이 낮기 때문에 다른 반주악기가 있을 경우 첼로가 이렇게 저음역이기 때문에 다른 반주악기 소리에 저음하고 자칫 부딪혀서 싸울 수가 있거든요. 로우 인터벌 리미트에 대해 가지고 제가 늘 편곡 얘기할 때마다 강조를 하는데 어떤 솔로 악기와 다른 악기 사이에서 저음역에서 좁은 음정으로 만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음을 쌓게 되면 얘는 틀린 거가 되는 거예요. 울림이 오히려 더 지저분해져서 전혀 효과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저음역을 담당하는 악기들이 자기가 솔로 파트를 할 차례가 오면 대부분 이렇게 비교적 높은 음역에서 연주를 할 때
솔로 악기로서의 가장 큰 매력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목관 악기에서 바순 얘기도 했는데 바순도 마찬가지로 주로 솔로 음역에서 나올 때는 이런 음역들에서 솔로 멜로디가 나오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오케스트라 악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실용 음악을 하면서 베이스 기타의 솔로 연주도 많이 보게 됩니다. 재즈 연주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락에서도 이런 거는 흔히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베이스 기타가 솔로 라인을 차고 나올 때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비교적 높은 음역에서 나와서 솔로 멜로디를 하게 됩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솔로 멜로디 하는데 낮은 음역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다른 악기들하고 부딪혀서 싸울 수가 있고 또 대부분 저음 악기들이 보면 이 정도 음역으로 올라오게 되면 상당히 텐션이 많이 걸린 소리가 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똑같은 이런 악보가 있다고 칠 때 이거를 바이올린이 연주할 때하고 첼로가 연주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이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이올린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음역은 연주하기 정말 편한 음역이거든요. 일단 운지하기가 쉽고 바이올린 악기 자체가 이 음역을 연주하기가 아주 편하게 돼 있는데 근데 이걸 첼로가 이 똑같은 멜로디를 연주를 하게 되면 포지션이 엄청 높아집니다. 높은 포지션이란 건 무슨 얘기냐면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에서는 이 정도 음을 쓰지 않아요. 왜?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이런 높은 포지션은 운지하기가 어렵고 더구나 현악기 같은 경우 점점 더 높은 포지션으로 올라갈 때마다 지판을 짚는 위치 자체가 아주 좁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연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 연주 난이도의 차이도 있고 또 하나 작곡 편곡을 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뭘 알아야 하느냐면 소리의 질감이 달라집니다.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는 얘는 너무나 편하게 날 수 있는 음역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들었을 때 그냥 편안한 음역이구나 라고 느낌이 온다면 만약에 첼로가 이 똑같은 음을 연주한다면 아주 텐션이 높은 그러니까 아주 긴장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만약에 어렵다면 쉽게 이해를 하고 싶거든 기타를 쳐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똑같은 멜로디를 통기타를 가지고 칠 때 레미솔라시라솔레 라는 멜로디를 기타 높은 포지션에서 6번 줄로 쳐보겠습니다. 똑같은 멜로디를 기타의 낮은 포지션에서 줄을 바꿔서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멜로디를 친 거지만 음색이 다르게 나고요. 높은 포지션에서 느껴지는 그 긴장감이 다르죠. 그래서 작곡 편곡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음역과 음색에 대해 가지고 대강 살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가 사실은 필요하긴 한데 본격적으로 곡을 분석을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얘기를 할 거고요.